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대방고시학원에서 소방국어 이번에 맡게 된 문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대방고시학원에서도 소방공무원 과목을 이제 오픈하였고 정말 잘 됐어요. 우리 대방고시학원에서 뭐 그동안의 기술직이나 뭐 다른 직렬이나 정말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많은 수강생들을 이제 합격으로 도와주었는데 드디어 이제 우리 대방고시학원에서 소방직을 유치하게 된 것도 맡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수험생들한테 가장 큰 그런 기회이자 아마 기회이자 종교인가? 축복 아닐까? 왜냐하면은 여기서 수강생들이 합격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 소방직도 여기로 오면 이제 큰 도움이 되겠죠.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오늘 이제 저는 대방고시학원에서 소방국어 이론 강의 이제 시작할 문정호인데요. 조금 좀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에 오늘 오프닝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론 강의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프닝을 조금 하긴 해야 됩니다. 오프닝 잘 들으세요. 앞으로 이제 4월에 시험이니까는 어쨌든 3월 말, 4월 첫째 주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강의가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지금 첫 시간을 들은 다음에 내가 공부 방향을 이렇게 가는구나. 지금 남은 기간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공부 방향을 잡고 어떻게 지금 단계별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에 대해서 계획을 갖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 이 1시간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부 계획을 성립하고 그리고 앞으로 합격까지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좀 마음이 조금 급한 게 우리가 조금 늦었기 때문에 조금 시작을 좀 빨리 하려고 오늘 오프닝을 빨리 끝내고 바로 이론으로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교재는 일단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EBS 대방고시학원에서 유치한 EBS 우리 소방국어, 소방직국어 요 1권을 이제 책상 위에다가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저는 미리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 분명히 하나 말씀드릴게. 여기 화면 넘어가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들 4월 시험까지 소방국어를 맡고 있는 문정호인데 모든 강의가 이제 뭐 자료, 그 다음에 교재, 그리고 또 이제 화면에는 PPT가 있어요. 이 PPT 화면이 있는데 여러분들 필기를 돕기 위해서 이번에 대방고시학원에서 이렇게 PPT 화면 같은 경우를 교재로 출시를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학원을 통해서 교재를 구입하셔가지고 옆에다가 요거 책, 그 다음에 한쪽에다가 요거를 같이 놓고 있으면은 좀 필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요 내용은 뭐냐면은 전부 다 요 화면, PPT 화면의 내용하고 그 다음에 추가 자료집이 들어있으니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 인사 지금 했고 이제 화면의 오프닝으로 들어갈 텐데 자, 공부할 준비 되셨죠? 자, 화면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큰 이야기 먼저 한번 하고 할게요. 제가 소방국어 지금 대방고시학원 홈페이지에다가 그 출제 경향, 그 다음에 학습법, 그 다음에 우리 대방고시학원하고 같이 했을 때 그런 장점 같은 것들을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 화면 중에 일부인데 요거 한번 보고 가야 돼요. 여기 중에서는 이제 소방 공부를 좀 준비하다가 이제 우리 대방고시학원하고 같이 한 친구들도 있을 테지만 뭐 상당수 학생들은 저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처음이에요 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으니 제가 소방국어는 어떻게 출제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먼저 크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화면을 좀 잘 보시고 특히나 이 파란색, 노란색으로 된 부분을 좀 주목하시면 좋아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일행직 공무원 시험이나 지금 저는 국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어는 영어에게, 알겠죠? 그리고 한국사는 한국사에게. 저는 국어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국어도 다른 국어가 아니라 소방직 국어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소방직 국어도 일행직 국어 시험과 마찬가지로 20문제예요. 이런 건 알고 계시나요? 20문제입니다. 그리고 20문제고 선택지는 4개. 선택지는 4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고등학교 때나 뭐 중학교 때나 이렇게 공부하셨던 일반적인 국어의 순서를 따르고 있기는 합니다. 뭐 할 얘기가 앞으로 산더미 같이 많기 때문에 계속된 이야기를 하겠지만 요거는 기본적으로 20문제 선택지 사지선다형 4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찍어 내려가는 그런 방식인데, 좀 공무원 쪽에 이 노량진 쪽에 공무원 쪽에 이제 오셔가지고 공무원 국어를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그냥 알 거예요. 뭐 일반적으로 일행직 시험, 뭐 서울직, 국가직, 뭐 지방직 이런 시험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 외에 이제 공무원 시험들이 더 있어요. 뭐 법원직도 있고 그 다음에 경찰직도 있고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그래도 국어가 기본 메인 과목 또는 경찰직도 이제 선택이 있으니까 선택이든 뭐든 간에 국어가 있는 과목들 보면은 뭐 그 법원직 있고 그 다음에 경찰직은 지금 보면은 메인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소방직, 뭐 군무원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 이제 시험보 한번 기출문제 좀 이렇게 구경해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은 이렇게 시험마다 약간 좀 성향이 좀 다르고 특색이 있어요. 저는 지금 소방국어에 대해서만 하나 말씀드리면은 자, 우리 10가지로 제가 유형을 한번 나누어 보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10가지 유형은 일반적인 공무원 시험에서 따르고 있는 범위 단원들을 한번 나누어 본 건데 10개가 될 수 있고 15개가 될 수도 있고 20개가 될 수도 있지만 제가 10개로 나눈 것은 화면이 여기 하나만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보면은 좀 끼워 넣은 부분들이 있는데 자, 무슨 말씀드리냐고 하면은 딱 봐도 지금 보면은 파란색 소방국어 여기만 놓고 보고 여기만 놓고 보고 딱 보더라도 이쪽에 글자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 요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소방국어에서는 4대 단원이 있어요. 뭐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다른 영역의 시험도 예를 들어서 다른 직렬의 시험도 다 마찬가지 비슷하겠지만은 소방국어에는 4대 단원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꼭 기억해 두세요. 문학이 가장 많이 출제가 돼요. 소방국어에서는 일반적으로 문학이 가장 많이 출제가 돼요. 다른 직렬 시험들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학이라고 하면은 고전시가 그 다음에 고전소설, 뭐 고전 운문, 산문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현대시, 현대소설. 이를 여러분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시를 읽고 그거에 대한 감상이나 주제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답해보는 것들이 보통 보면은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 고전소설. 그 외에 추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극 또는 드라마의 대본인 극.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교술 장르인 수필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극수필이라고 말하지만 일반적인 그런 문학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거 차차 얘기하겠지만은 공무원 시험은 단순히 작품을 읽고 해석하는 것만 물어보지 않아요. 간단형 지식들을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중학교 공부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문학사 같은 것들도 다룹니다. 문학을 가장 많이 내요. 원래 항상 그래 왔어요. 많을 때는 8문제도 낼 수도 있어요. 20문제 중에서. 물론 이런 것들도 조금 약간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거는 소설이야 한자성어야. 예를 들어서 소설의 인물의 성격을 갖다가 한자로 성어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한자성어야 아니면은 문학이야. 이렇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래서 10개로 퉁쳐서 넣어봤어요. 꼭 기억해 두세요. 4대 단원의 첫 번째는 뭐다? 문학이 가장 많이 나와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 수험생들이 이 부분은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별표를 쳤는데 문법을 두 번째로 많이 내요. 근데 문법을 두 번째로 많이 낸다고 하는데 요건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게 여러분들 문법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뭐 의문, 자음모음, 그 다음에 뭐 형태소 단어, 뭐 품사, 문장 성분, 그리고 마지막에 뭐로 끝나요? 뭐 높임 표현이나 이번에 시험에 높임 표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무슨 뭐 사동, 피동 표현이나 시제 표현이나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통틀어서 문법이라고 해요. 문법이 두 번째로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문법에다가 중요 표시를 한 것은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잘 하지 않았던 이 공무원에 들어오면 넘어야 될 벽과 산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문규정이라고 그래요. 어문규정. 과거의 공무원 시험에서는 어문규정을 굉장히 많이 다뤘는데 요즘 많이 줄어든 추세예요. 소방공무원도 그랬어요. 많이 줄어들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어문규정은 이제 듣기만 해도 짜증날 겁니다. 맞춤법.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준어 규정. 그 다음에 맞춤법 안에 포함이 되는데 띄어쓰기. 요거 100% 문제예요. 띄어쓰기는 직렬을 가리지 않고 특히나 소방국어도 마찬가지예요. 띄어쓰기. 그 다음에 표준 발음법.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뭐 잘 안 나오지만 문장보호 사용법. 그리고 이제 번외로 나오는 것이 로마자 외래어 표기법.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어문 규정을 한 7개 정도로 나누어 놓았는데 이 어문 규정이 이 문법 안에 포함되어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문법을 공부해야지만 어문 규정을 같이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이해하겠어요? 해서 이렇게 보면은 문법하고 어문 규정을 하나로 본다면은 어이구 문법이 솔직히 1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둘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지금 말을 이렇게 좀 빨리 좀 진행하려고 하는 게 빨리 진도를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오늘 당장 문법 진도를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3분의 2 또는 그 이상이 출제되는 것이 바로 소방국어의 특성이에요. 자, 정리합시다. 꼭 소방국어는 문법하고 문학을 가장 많이 출제해요. 뭐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내라고 정해진 건 없고 그렇게 규칙이 내려온 건 없어요. 하지만 소방국어는 일반적으로 딱 보면 드러나잖아. 문학하고 문법을 많이 내요.
그래서 작년 같은 2019년 시험 같은 경우죠. 뭐 작년이야 2번 봤지만 2019년 같은 경우는 6, 5, 3이니까 상당히 많이 출제했죠. 이런 식으로 특정 영역에다가 올인하는 시험 당연히 있어요. 다른 증가 시험도 있긴 있는데 소방국어는 어쨌든 이래요. 그래서 보면은 소방국어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국어만 놓고 보면은 여기 소방국어는 이제 뭐 이렇게 뭐 서울직 시험하고 조금 다르구나, 뭐 지방직 시험하고 비슷하네, 법원직 시험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좀 다르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이쪽 세계에 오게 되면 이제 서로 알게 되는 그런 정보들이죠. 그 다음에 뭐가 많이 출제되느냐? 비문학 그 다음에 많이 출제돼요. 비문학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던 비문학하고 약간 좀 유사한 형태를 취합니다. 제가 앞으로 기출문제 많이 알려드릴게요. 비문학은 일반적으로 지문을 좀 주고, 길이가 좀 있는 지문을 주고, 일치성 찾기, 뭐 주제 찾기, 그 다음에 문맥의 흐름에 맞는 내용들을 찾기, 뭐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내요. 소방국어에서 비문학 그렇게 많이 어렵게 내지는 않는데, 뭐 그거는 개인에 따라서 선호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소방국어는 이렇게 모르는 사람한테는 문학, 문법, 비문학, 어문규정이 4대 단원으로서 가장 많이 나온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초보들일 때, 이 공무원 시험, 특히나 소방국어 공무원 시험을 들어온 막 초보들일 때 하는 얘기고, 실질적으로는 문학, 문법을 가장 많이 내고, 그 다음에 플러스 번외로 비문학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수의적이에요. 수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필연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런 것. 여기는 필연적인 단원들, 그리고 여기는 수의적인 단원으로서 어휘, 관용어, 속담, 한자어가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어휘라는 것은 뭐 있어요? 뭐 고유어. 이거 힘들어 이거. 고유어가 만약에 출제가 100% 된다고 한다면은 사전 통째로 외워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들어가는데, 물론 이 교재에 제가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면 되기는 됩니다. 물론 뭐 여기 있는 게 다는 아니지만서도.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뭐 단위어, 호칭어, 지칭어 이런 것들이 어휘의 세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재밌는 게 또 고유어인데 문학에서 쓰는 고유어들을 같이 물어보면은 도대체 이거는 어휘 문제야, 문학 문제야, 이런 경우도 있어요. 기출문제를 살펴보아야 돼요. 그 다음에 관용어, 속담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으로 보면 잘 다루긴 한데, 소방국어는 아무래도 여기에다가 많은 부분을 치우치다 보니 관용어, 속담 이런 것들이 꼭 나오진 않아요. 속담은 뭔지 아시죠? 관용어라는 것은 뭐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손을 벌리다 이러면 손의 사전적인 의미죠. 근데 내가 제 친구랑 사이가 안 좋았는데 손을 잡았어. 그럴 때 손은 뭐예요? 관계라는 관용적 뜻으로서의 관용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자어. 요거는 나중에 나랑 얘기를 좀 합시다. 대부분의 소방직 수험생들 중에서 상당수가 한자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잘 안 나오니까. 여기서 말하는 한자어는 그냥 여러분들 일반적인 한자어 말하는 거예요. 한자어. 기본적인 한자어에 대한 실력이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8급, 7급, 6급 이렇게 올라가는 기본적인 한자. 자기 이름은 다 쓰시죠? 1부터 10은 쓰시나요? 엄마 아빠 이름 다 쓰시나요? 한자어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한자 능력을 바탕으로 한자어를 알아야 돼요. 한자어를. 근데 이게 잘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좀 있어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내가 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까지 하고, 그래 모르니 여기까지만 하자, 아니면 너는 매번 모의고사를 보니 이 정도 수준은 나오니 한자어는 여기까지 해라라고 선을 그어주는 게 나의 역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학원을 다니고 믿고 대방고시 학원을 선택해 준 것은 단순히 그냥 수업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제, 그 다음에 Q&A를 통한 상담, 그리고 우리 현장 수강생들은 또 질문, 그리고 이제 학습 과제에 대한 그런 상담, 관리 점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자 성어는 거의 필수예요. 한자 성어는 필수입니다. 자, 지금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제 교재 요거 소방국어, EBS 소방국어 3권을 보시면은 그 뒤에 번외 불호편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한자 성어 들어있는데, 한자 성어 필수 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공부하셔야 돼요. 선생님 한자 성어는 한 문제니까 전 안 할래, 이렇게 되면은 이거 빼고 뭐 공부할 거야? 그렇게 공부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것을 한다고 해가지고 4개의 단원에만 올인하고 나머지는 절대 안 한다, 그러다 떨어지면은 저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학습 상담 받으시고 할 건 해야 돼요. 한자 성어 해야 됩니다. 어여 계획을 세우세요.
제가 오늘 첫날에 많은 이야기들을 다 쏟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이야기 하나만 한다면은 한자성어는 계획을 세우고 조금씩, 그리고 이게 보면은 암기 과목 단원이 보면은 어문규정이고 그 다음에 한자성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조금씩 외워줘야 돼요. 어문규정은 단순히 외우는 것은 아니고 문법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이 얘기는 차차 하죠. 그리고 뭐 이제 어법, 생활국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어법이라는 것은 뭐 문장 성분 간의 호응, 그 다음에 올바른 단어 선택, 뭐 심지어는 뭐야 뭐 순화어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 뭐 이중피동 사용하지 말라 이런 것까지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뭐 생활국어라는 것은 제가 그냥 뭐 고등학교 용어, 학교 교과서 용어를 썼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있나 뭐 토의 토론 이런 것까지도 모두 포함해가지고 생활국어 영역 안으로 들어와요. 옛날에 보면은 많이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거기 그 대화의 원리 이런 것까지 충실히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활국어도 공부를 해두셔야 되는데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그 외에 언급할 수 있는 게 이 고전문법. 뭐 들어보셨죠? 훈민정음에 관련된 그런 자음모음 체계의 원리가 잘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해가지고 잘 안 나왔는데 요거 공부 꼭 하셔야 되는 게 어차피 문법으로 연관지어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보는 거예요. 여기서도 또 형태소의 이야기, 의문의 이야기를 같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문법, 어문규정, 고전문법은 하나의 세계라고 보시면 좋고 이 어법에도 보면은 뭐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니까 문법적인 이야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도 같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은 1권이 이 문법 국어예요. 문법 국어인데 이제 여러분들 강의 시작하게 되면은 제가 첫 시간에 이제 오프닝을 좀 하겠지만 두 번째 시간부터 보면 이제 이론 들어갈 거거든요. 이론 들어가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문법을 쭉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여러분들 어깨에다 힘 주시고 그다음에 겨드랑이에다 힘 바짝 주시고 이제 문법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냐 모르냐 이해하고 정리하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공무원 국어 준비로 들어가는 세계예요. 힘내셨죠? 힘내셔야 됩니다. 이런 거다. 자, 그러면 요 이야기에 대해서 싹 다 지우고 복잡한 내용 싹 다 지우고 정리 한번 하면은 자, 뭘 기억해 두면 돼. 복잡한 얘기 많이 했지만 머릿속에 남는 건 어차피 핵심적인 것만 남겨 놓아야 되죠. 어떻게 돼야 돼요? 문법이 제일 많이 낸다. 문학하고 문법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된다. 그리고 문법은 단순히 그냥 문법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어문규정, 그다음에 뭐 있어요? 고전문법하고 한몸의 세계로 어법까지도, 알겠죠? 어법까지도 한몸의 세계이다. 그리고 어쨌든 문학 많이 출제가 된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강의를 문법, 문학에다가 많은 부분을 할애할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를 안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비문학 꾸준히 출제된다. 그리고 어문규정의 세계는 요 문법이 끝나면 어문규정 들어갈 것이고 고전문법 들어가는 요런 순서를 취할 것입니다. 나머지도 다 할 거예요. 일부씩은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공부 방법, 학습 방법 알려주고 그럴 거예요. 자, 뭔가 좀 머릿속에 좀 잡히나요?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우리 대방고시학원은 소방직이 준비가 된 곳이라서 여러분들 곧 출제가 곧 출시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소방국어를 잘 엮어가지고 여러분들 좀 단원별 또는 연도별로 볼 수 있게 그 기출문제집 출시가 될 거예요. 실제로 많은 소방 전문 국어 중에서 기출문제를 이렇게 책으로 출시해서 나중에 특강하고 이 강의에 반영하는 부분이 많지 않죠. 다 출시가 될 겁니다. 지금 날짜를 살피고 있고요. 나중에 동형모의고사까지도 여러분들 다 이게 소방국어 전문으로 해가지고 교재가 다 출시될 것이고 여러분들 다 풀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학원 그리고 저 이렇게 잘 믿고 따라오시면은 다른 건 모르겠고 국어만큼은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속상할 일은 없을 거예요. 알겠죠? 자,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문법은 뭘 공부하냐 보통 수험생들이 물어요. 그러면 이제 알겠어요. 문법이 많이 출제되고 문학이 많이 출제되는 거 네 알겠다. 오케이 인정. 근데 문법은 도대체 뭐가 문법이냐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설명을 해둘게요. 오늘 이제 이 순서대로 갈 것이고 이 교재의 순서도 이 순서를 취하고 있는데 조금 좀 차이가 있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론문법, 여기서 말하는 이론문법은 그냥 순수 문법의 개념만을 말하는 거예요. 걔를 뺀 겁니다. 뭘 뺀 거냐면은 어문규정이라고 하는 아까 규범의 세계를 좀 빼긴 뺀 거예요. 어쨌든 이론문법을 말하면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하고 거의 90%, 95% 일치하니까 그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고등학교 때 배웠던 문법이 잘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보면은 뭐 공무원 국어 다 똑같아요. 이거는 기본적인 건 똑같아요. 뭐냐면 먼저 언어의 개념과 특성, 언어와 국어, 국어의 특성 해가지고 언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언어가 상위 개념이죠. 언어 안에 포함되는 국어는 무엇인가. 국어만 공부하면 돼요.
영어 공부할 필요 없고 이건 내 수업 시간에 그다음에 일본어, 독일어 공부할 필요는 없죠. 언어 안에 포함되는 국어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공부하게 돼요. 시험에 이 부분이 잘 나오지는 않아요. 이 부분이 잘 나오진 않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지만 언어와 국어는 기본적으로 모든 것의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것이 좋아요. 어렵지도 않아가지고 아마 이 부분 빨리 수업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문론 꼭 알아두세요. 공무원 그 소방국어에서 의문론은 거의 필수한 문제예요. 그렇죠? 필수한 문제예요. 의문이라는 것은 뭐 자음, 모음 해가지고 이제 뭐 여러분들 들어보지 않았어요? 비음화, 유음화, 국음화, 음절, 끝소리 뭐 이런 것들 쭉 해나갈 것인데 표준 발음법하고 연동을 지어가지고 거의 필수한 문제예요. 직렬을 가리지 않고 잘 나와요. 잘 나와요. 그래서 의문론. 그래서 오늘 아마 언어와 국어 들어가고 아마 의문 이렇게 조금 좀 들어가면서 발을 이렇게 좀 담그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면은 오늘은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좀 평이할 거야. 하지만 다음 시간은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형태론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고 보면 좋아요. 형태소, 뭐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형태소의 특성 그리고 형태소를 통해서 단어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단어를 이루는 구성 요소 이런 것들 아예 대놓고 그냥 그 뭐라고 할까 그 공무원 시험에서는 문장을 준 다음에 의문의 개수를 세시오. 형태소의 개수를 세시오. 형태소의 기능과 역할을 밝히시오. 이런 것들이 대놓고 나와버리기도 해요. 그리고 뭐 재작년에도 나왔지만 단어의 형성해가지고 단일어냐, 복합어냐, 합성어냐, 파생어냐. 그리고 합성어는 한 번 더 들어가죠. 통사적 합성어냐, 비통사적 합성어냐. 나왔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보면은 거기 그 선택지마다 단어 4개씩 준 다음에 그러니까 4, 4, 16, 총 16개죠. 그 중에서 비통사적 합성어가 들어있는 단어는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내기 때문에 잘 내요, 아주. 잘 내요. 단어의 형성.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단어의 형성을 잘해야지만 이 품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갈수록 큰 개념이죠. 그리고 품사의 개념, 품사의 종류, 용언에 활용했는데 또 품사도 잘 내요. 해서 문장 4개를 준 다음에 밑줄 친 녀석의 품사가 다른 것은 또는 뭐예요? 품사를 달리 설명한 것은 이런 것들. 그리고 생긴 건 똑같은데 품사가 달라요. 이런 것들도 보면은 어때요? 품사의 문제에서 잘 나오긴데 이 품사를 잘하려면 또 형태론을 잘해야 돼요. 왜냐면은 어근, 접사, 접미사가 품사를 바꿔주고 막 이런 복잡한 개념이 있어요. 지금 그건 몰라도 돼요. 오늘 안 배웠으니까. 그리고 용언의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 이게 또 맞춤법으로 잘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의미론 들어가는 거. 의미의 종류, 뭐 반의 관계냐, 상하 관계냐, 뭐 다이어나 동음 이의어냐 가끔 나오죠. 단어들의 의미 관계까지. 그리고 사전 보는 거. 그래서 사전을 통해서 기본 의미, 중심 의미라고 하죠. 그 다음에 주변으로 확장된 의미 이런 것들 같이 공부해 두어야 돼요. 잘 내요. 그리고 통사론 필수한 문제예요. 통사론 여러분들 아까 그랬죠. 문법 많이 낸다고. 통사론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통사론은 문장 성분. 혹시 들어봤어요? 영어에서도 하는데 영어 문법 함부로 가져오면 안 돼요. 뭐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를 주성분, 필수 성분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관용어, 부사어를 수식 성분 또는 부속 성분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독립어, 독립성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걸 바탕으로 문장의 짜임새, 뭐 혼문장, 견문장,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문법 요소, 시간 표현, 부정 표현 그 다음에 높임 표현, 이번에 나왔어요 시험에. 그 다음에 사동과 피동 표현. 그리고 좀 더 있어요. 뭐 문장의 종결 표현해가지고 문법 요소로 마무리하는 게 기본적인 문법. 여기서 한 4문제? 많으면 5문제? 여기서.를 꼬박꼬박 내고 있어요. 꼬박꼬박 내고 있고 하나 얘기하면은 초시생으로 이제 이 공무원 국어도 마찬가지고 소방 국어도 마찬가지고 초시생으로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 세계에 들어오면은 가장 처음에 부딪히는 벽이 바로 문법이에요. 문법.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맞아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가 처음에 보면은 가장 힘들어하기 때문에 뭐 다른 뭐 공무원 강의도 소방 공무원 강의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그러한 것이 처음에 오면은 문법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어요. 왜냐하면 못 알아듣고 이 부분을 혼자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벽에 부딪히게 되니까. 솔직히 비문학은 지문이 어렵다 하더라도 본인이 이렇게 읽으면서 뭔가 띄엄띄엄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 같은 게 나오면은 이게 좀 무슨 말하는 것일까 어렵지만 그래도 답 보면서 이건 주제가 이런 거구나 뭐 들어보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처음은 아니잖아요. 뭐 직유법, 은유법 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처음 들어본 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띄엄띄엄 갈 수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통사적 합성어 또는 뭐 서술어의 자릿수 막 이런 것들 나와버리면은 이제 완전히 백지가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처음에 제가 많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이 독서실에서도 제가 일주일 동안 강의를 하는 거 그거 외에 그거를 바탕으로 독서실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자립심을 주기 위해서 먼저 문법 들어갈 거예요. 힘 바짝 주세요. 그리고 또 뭐 있냐? 아까 그랬죠, 제가 이런 이론 문법을 바탕으로 규범 문법의 세계로 들어온다고. 여기서 말하는 규범 문법은 어문규 범이라고도 하고 어문규 정이라고도 해요. 그냥 규범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크게 보면은 한글 맞춤법의 테두리 그냥 그 표준어의 테두리 안에 한글 맞춤법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그런 영상을 취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서 두 문제, 요즘엔 거의 두 문제야. 세 문제 나올 수 있어. 하지만 한 문제는 아니야. 알겠죠? 한 문제는 아니야. 두 문제라고 거의 그 규정 지을 수 있겠어요. 두 문제라고 거의 제 생각에는 확정 지을 수 있겠는데 한 두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부분은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문법하고 어문 규정을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한글 맞춤법. 그래서 이렇게 쓰라 저렇게 쓰라 맞춤법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우에 웬일이 맞느냐 아니면 오에 웬일이 맞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부터 계속 해나갈 거예요. 뭐가 맞는지 생각해봐. 찾아보면 있어요. 중요한 거 오늘 공부하는 사람 꼭 알아두세요. 띄어쓰기는 100%예요. 보면은 거의 규범 문법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표준어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표준어 잘 나오지. 표준 발음법이 내기도 하고 안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외래어 로마자 표기법 중에서 두 개가 다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은 보통 일반적으로 외래어 표기법을 많이 내긴 하지만 뭐 외래어 표기법을 내기도 하고 안 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어문 규범 중에서는 띄어쓰기는 거의 필수로 내는 이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뭐 안 그런 적도 있기는 있어요. 무조건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직렬을 가리지 않고 어느 직렬이나 이 띄어쓰기는 거의 필수로 내고 있어요. 띄어쓰기는 저랑 같이 가는 게 좋아요. 띄어쓰기는 그냥 아예 그냥 갈아 마실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교재도 그렇고 이 강의 노트도 그렇고 여러분들 띄어쓰기는 아예 갈아 마실 생각으로 아예 그냥 특화된 부분이 좀 있으니까는 띄어쓰기는 지금 보면 처음엔 띄어쓰기가 어려워. 하지만은 뭐라고 할까? 우리는 봄에 시험 보니까 하여튼 이 더위가 끝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롱패딩, 패딩 입고 이 추울 때 그때쯤에는 띄어쓰기가 여러분들 발목 잡지는 않게 하도록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할 것이고 띄어쓰기는 안 틀릴 거야. 하지만은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 달 정도 공부한 다음에 띄어쓰기 문제 풀다 보면 싹 다 틀리게 될 텐데 처음에 띄어쓰기가 어려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초시생들 들어와가지고 이 규범 문법 공부하게 되면 띄어쓰기 힘들어해요. 이걸 띄어야 돼? 아닌가? 막 이렇게 되는데 띄어쓰기가 처음엔 힘들지만 나중에 가면은 패턴이 있기 때문에 믿고 가는 게 좋아요. 띄어쓰기. 문장보호는 잘 안 내요. 하지만은 낼 수도 있다. 그리고 표준어도 거의 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이 표준어냐 아니냐. 그리고 얘가 표준어인 이유는 얘가 표준어가 아닌 이유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단수 표준어, 복수 표준어. 잘 내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보면은 2014년부터인가 2011년부터 해가지고 표준어가 아니었던 녀석들이 표준어로 들어오면서 사전이 개정된 녀석들.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있어요? 이 소방공무원에서는 그래도 어문 규정을 많이 내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한데 조심스러울 필요는 없지. 다 하게 되니까 보면은 사전을 또 개정해 주어요. 표준국어 대사전을 개정하면서 표준어가 아닌 녀석이 들어가기도 하고 표준 발음법이 아니었던 녀석을 표준 발음법으로 넣어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품사를 바꿔주기도 하는 사전 개정에 대한 이야기도 그때그때 업데이트 돼가지고 공부를 해주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2019년 4월에 표준국어 대사전을 한 번 수정 작업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1년에 4번 정도인데 그거 해줘야 돼요. 조심해야 될 거. 선생님, 예. 보면은 어문 규정 많이 안 낸다며. 그렇죠. 한 두 문제 내니까 안 해도 되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의 논리로 보면은 그렇게 그런 말이 수긍이 가지만 여러분들 그냥 요것만 하고 저거는 안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오히려 내가 그걸 안 해주고 그냥 모르고 넘어가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한테 컴플레인 들어와요. 왜 선생님은 다른 분들은 하는데 선생님은 내가 안 해주시냐. 그리고 나는 이걸 알고 싶은데 왜 안 해주시냐. 다 제가 언급합니다. 강의를 갖고 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다 그런 이유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즘 공무원 시험, 특히나 소방공무원 마찬가지인데 이미 학원을 다니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뭐 경쟁이 심하니까요. 그래서 표준 발음법까지가 표준어 규정 안에 들어가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표준어 규정 안에 표라고만 쓸게요. 보면은 이렇게 맞춤법이 포함되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외래어, 그 다음에 로마자 표기법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어문 규정의 세계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외래어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하고 로마자 표기법이 있는데 보통 외래어 표기법을 많이 내요. 예를 들어서 이걸 어떻게 외래어 표기법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스라고 읽는 사람이 있지만 된 소리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외래어 표기법. 내가 쉬운 거 한 거야. 쉬운 거 한 거예요. 이거 어려운 거 들어가면은 피곤하고 그런 걸 내겠죠. 그 다음에 로마자 표기법은 우리말을 알파벳 로마자로 적는 거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 할 때 어떻게 해요? 표기는 니은, 리을이지만 발음이 신라로 유마되죠. 아직 유마 모르는 거 알아요. 그렇게 되면은 LL로 이렇게 리을로 표준 발음을 그대로 반영하여서 전음법이라고 하거든요. 표준 발음법을 그대로 반영해서 LL로 적어주는 거예요. LL로. 뭐 전음법 뭔지 몰라도 돼요. 지금은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빠지가서 규범 문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앞하면 예하고 그 다음에 예까지 해가지고 보통 보면 7문제, 많으면 8문제 정도가 소방국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큰 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 맞아줘야 돼요. 이 부분은 다 맞아줘야 돼요. 왜냐면은 어디서 나올지 분명히 딱 손에 걸리는 거잖아. 지금 처음에 들어온 사람은 어문규정 봤어요. 이거 지금 참고로 1권 얘기하는 거예요. 어문규정 봤어요. 너무 많아요. 이러면 어떻게 하죠? 반대가 되어야 돼요. 대충 공부하려고 이렇게 학원까지 다니고 공무원 세계로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장수생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인식을 바꿔야 돼요. 아, 이 부분은 7문제, 8문제가 반드시 출제되는구나. 그렇지. 그럼 그 부분은 다 맞아야지. 그럼 그 부분을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렇게 들어가야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공부 방법 알려드리면은 이렇게 암기 같은 것들, 이렇게 암기 노트 만들어가지고 밥 먹으면서도 보고, 그 다음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천장에다 붙여놔가지고 한 개념 보고, 한 단어 외우고, 이런 식으로 뭐 꼬박꼬박 공부해야 돼요. 단순히 그냥 뭐 학원에 갔다 왔으니 오늘은 쉰다.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럴 만한 시험이 요즘엔 안 돼요. 경쟁률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까지가 7, 8문제 정도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문학이라 그랬죠? 문학이 있는데 여러분들 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문학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문학의 공무원 쪽 문학, 특히나 우리 소방공무원 쪽의 문학을 이야기하면은 기본적으로 문학 이론 해야 돼요. 고등학교 때는 이런 것들을 약간 좀 이렇게 소홀히 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문학은 작품을 읽고 해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추론적 상상을 하고 뭐 확대적 상상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고등학교 때 문학이고 수학 능력 시험인데 조금 얘는 달라요. 이 공무원 시험은 시를 주고 알아 몰라 이렇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알아 몰라 이거 모르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지식형 문제나 개념형 문제냐 암기형 문제들도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먼저 알 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문학 작품의 감상의 관점이라면 나온 적이 있어요. 뭐 표현, 반영, 효용, 존재론적 관점. 그 다음에 미의 범주면은 나온 적이 있어요. 뭐 숭고, 우아미, 골개미, 비장미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수사법은 잘 내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는 거 크게 봤을 때 비유법, 변화법, 강조법 해가지고 뭐 은유법, 직유법, 화류법 이런 거 쫙 이제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문학사 바로 이번 시험에도 나왔어요. 판소리 아닌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문학사, 문학에 대한 개념으로서 고전 문학부터 현대 문학까지 문학을 쭉 역사적인 흐름을 살펴주면서 예를 들어서 고려 시대 때는 뭐 고려가요, 조선 시대 때는 시조가사 이런 것들을 쭉 살펴주어야 돼요. 문학사가 자주 나오진 않지만 문학사는 필수로 해야 되는 것이 문학사를 하지 않고 그냥 문학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문학사를 하지 않고 그냥 문학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개별 작품을 암기하는 형식이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문학사를 알고서 아 이건 지금 내가 신라 때의 문학을 다루고 있구나. 내가 지금 조선 초기의 문학을 다루고 있구나. 조선 후기의 문학을 다루고 있구나. 이렇게 큰 흐름을 알고 있게 하는데도 문학사가 매우 도움이 돼요. 참고로 문학에 관련된 것은 이 소방공무원 EBS 우리 대방고시학원 교재 2권입니다. 2권. 알겠죠? 2권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문학 이론하고 문학사가 끝나게 되면은 고전 문학, 현대 문학의 여러 작품들을 이제 시대별로 또는 문학의 시기별로 해가지고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봤어요? 향가, 고려가요. 들어봤죠? 향가 하면은 뭐 제망매가 출제가 됐죠? 그 다음에 고려가요, 고려소교라고도 하는데 무슨 뭐 청산별곡, 가시리 다 출제됐어요. 그리고 시조, 가사, 한시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작품을 설명해 들어가는 거죠. 모든 작품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프린트도 드리고 교재에 있는 내용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추가로 프린트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현장 강의생들이나 해가지고 제가 불러다가 이런 거 공부를 좀 더 해라. 그 다음에 온라인 수강생들은 이제 제 블로그나 아니면은 이제 그 Q&A를 통해서 뭘 더 공부하면 좋을까라고 물어보면 제가 답변해주고 그래요. 그리고 고전 산문은 설화, 단군시나 이런 것도 설화였죠. 가전체 한문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다 출제돼서 다. 고전 문학 이론. 그리고 현대문학으로 쭉 순서대로 오는 거예요. 현대시도 보면은 1910년대 뭐 개화기 이전부터 1910년대 쭉 이렇게 1980년대 한 80년대 문학까지도 출제가 되더라고요. 뭐 우리 동네 구자명시 같은 경우도 보면은 1980년대인데 뭐 그렇게 최근에 근대 최근 문학까지도 잘 출제를 해요. 보면은 뭐 직렬마다 보면은 옛날에 1930년대 시 뭐 30년대, 20년대 시 이런 것만을 다루는 좀 이렇게 올드한 시험이 옛날이었다면은 요즘에는 다른 직렬들도 보면은 1980년대 이후의 시들도 많이 해요. 공무원 시험에 여기 그 여러분들 소방 공무원 시험에도 보면은 1980년대 중반 그 우리 동네 구자명시라 그래가지고 보면 어때요? 여성의 그런 사회적으로 억압당하고 그 다음에 힘들게 가사노동해야 되는 그런 우리 동네 구자명시 여성들의 삶의 한을 다룬 그런 문제들이 소방 공무원에도 출제되고 그랬어요.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좀 개인적인 팁을 알려드리면은 현대시는 이렇게 보면은 80년대 시들이 많이 나오지만 소설은 좀 올드하더라고. 일제 때 것들은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문학의 학습 범위다. 해서 이 교재의 순서대로 쭉 가면 되고 저랑 같이 잘 따라오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다시 한번 우리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항상 요 표를 좀 명심해 두고 여러분들 저는 항상 PPT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공부 방법도 좀 알려드리면 좋겠지만 어쨌든 요 표를 보면서 아 내가 지금 공부를 좀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를 생각하면 좋은데 자 다시 한번 문법을 저는 강의 순서를 먼저 잡아가지고 문법을 할 거예요. 문법을.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와 따라갈 것인데 먼저 문법에서 많은 부분에 보면은 8문제, 7문제가 합해 출제가 된다. 문법은 절대 틀리면 안 된다. 다 맞아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공부하는 사람마다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문학은 그래도 할만한데 문법 너무 어려워요. 좀 지나봐. 문법은 그래도 아냐 모르냐 정리하고 암기한 부분이 있고 이해한 부분이 있으면 딱딱 부러지는 부분이 있어서 자기가 공부하면 공부한 만큼 맞출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이 문학 같은 경우는 정말로 세상에 있는 그 모래알같이 많은 시 중에서 또는 모래알같이 많은 소설 중에서 뭐가 출제될지 어떻게 알아?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작품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는 거 나오면 해석해야 되는데 그렇게다가 해석이 잘못된다거나 설명이 잘못되면은 이거는 뭐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틀리는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부분을 무지벽처럼 어려워하겠지만 공부가 좀 어느 정도 무르익고 자기 수준이 어느 정도 실력을 차오르게 되면은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 부분을 더 힘들어하고 이 부분을 많이 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고 지금만 놓고 보고 생각하지 말고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공부는 순서를 따르고 마지막에는 합격하려면은 다 알아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다 맞아야 되니까 했을 때 어쨌든 문법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학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비문학도 차차 더 하니까는 여러분들은 강의만 잘 따라오면 돼요. 그래서 순서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전 요 교재의 순서대로 가는데 하나 꼭 알려드리면은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나 연애를 하고 싶다. 근데 연애를 지금 할 수가 없어서 대상이 없으니까 연애를 글로 배웠다. 슬픈 일이에요. 연애를 책으로 배우고 글로 배우고 유튜브로 배우면 슬픈 일이에요. 연애를 하고자 한다면 뭐 만나고 커피를 마시고 서로 대화를 하고 마음을 알아가고 이런 순서가 있는데 실제 현장에선 그거하고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현장성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말씀드리지만은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순서는 문법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2권이 문학이기 때문에 문학할 겁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그럼 비문학은 언제 해요? 저는 3개월 후에나 비문학을 만나야 되나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문법하고 문학을 하면서 비문학을 이제 보면은 뭐 마지막에 프린트로 해가지고 문제풀이를 좀 해주면서 같이 섞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문법하고 문학으로 가겠지만 비문학은 그때그때 섞어 들어갈 예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3개월 만에 비문학을 처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렇게 취할 것인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거. 문법을 이제부터 하겠지만 요 순서를
따라가지만은 제가 어쩔 때면은 자, 요 단어는 나중에 하고 또는 요 단어는 언제 하고 먼저 요 단어 보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교재 순서를 제가 좀 뛰어넘어가면서 보는 것도 있어요. 그냥 저의 강의를 잘 따라오면 되고 요 강의 노트의 순서하고 잘 맞춰오면 돼요. 온라인 수강생들은 어쨌든 간에 스페이스바 누른 다음에 멈춘 다음에 다시 올 수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저는 문법하고 문학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비문학은 어떻다? 프린트로 중간중간에 하다가 문학이 끝난 다음에 이 교재를 들어가야 될 때 그럴 때 비문학은 올곧게 하기는 할 것이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내 강의는 지금 보면은 시작은 문법으로 하지만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같이 돌아가려고 한다. 지금 문법하고 나중에 비문학은 언제 할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 제가 뭐가 된 거예요? 강의를 잘 따라오세요. 예를 들어서 강의를 듣다가 이제 좀 어리석은 친구들이 여기 이해해서 그냥 나머지 뒷부분에 5분 그냥 넘어가고 안 들어버리면 안 돼요. 나머지 5분쯤에 제가 보면은 이 공부는 저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언급하고 당부하는 게 있기 때문에 강의를 들을 때는 올곧게 다 들으셔야 돼요. 뭐 빨리 배속을 빨리 해서 듣는 건 제가 뭐라고 할 거는 없겠지만은 만약에 제가 뭐 45분, 42분에서 강의가 끝난다면 마지막 끝날 때까지 다 들어야 돼요. 뒤에서 보면은 그 과제를 언급하기도 하니까는 이렇게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또 얘기할 게 뭐 있어? 어휘, 관용어, 속담 이거 무한의 암기소. 이 무한의 암기의 이야기 이거 해야 돼. 이거 한자성어는 해야 되는데 이 무한의 암기의 이야기도 보면 제가 중간중간에 문학하면서 문법하면서 프린트로 막 주어가지고 다음 주로까지 숙제다. 뭐 온라인 수강생들에게 숙제를 준 걸 안 했다고 이렇게 잔소리를 하거나 잔소리는 한다고. 잔소리를 할 거야. 하지만 손바닥을 때릴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체벌을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현장 강의생도 그렇게 못하는 것인데 근데 어쨌든 제가 보면은 과제로 줄 거예요. 그래서 뭐는 어쩔 땐 맞춤법 과제도 주고 문법을 하고 있지만 문학을 하면서도 맞춤법 표준어 과제를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문학을 하면서 이렇게 어휘 과제 그 다음에 관용어 속담 과제 한자어 과제를 주면서 외워라 막 하긴 할 거예요. 그럼 그걸 잘 따라와야 돼요. 제가 당부하는 말이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힘까지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할 게 많은데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고 선생님이 저거 하라고 했으니 그거 하면 되겠네. 그거 외에 더 해야 돼요. 그거 외에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중간중간에 보면 할 것들을 마구마구 언급하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더 해주어야 돼요. 지금 시험이 4월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는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해요. 1년이 365일이 더 있으면 모를까 내년 지금 4월을 목표로 가는 사람들은 국어만 놓고 보면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공부해서 모든 걸 내던지고 공부하지 해야지 뭐 4시간 강의 들었으니 3시간 들었으니 한 3시간 쉬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설명하는 것들을 잘 이렇게 다시 한번 문법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순서는 그 다음에 문학으로 들어갈 것인데 프린트 같은 것들로 그때 제가 프린트를 더 줄 테니 같이 암기하고 같이 정리해 가셔야 된다. 알겠죠? 하지만 나는 기본적인 것은 교재의 순서를 따를 것이다. 그리고 교재 외에 여러분들 이제부터 PPT 강의를 쭉 할 것인데 PPT 여러분들 필기할 시간에도 공부해야 돼요. 보면은 필기에 얽매여가지고 막 스페이스바 누르고 하루 종일 필기하고 있으면은 공부할 시간을 해치기 때문에 필기할 거리도 여기다가 기본적인 건 다 넣어놨어요. 여러분들은 별표 치고 밑줄 긋고 솔직히 이것만 정리하고 외워도 되긴 되는데 그거 외에 제가 말로 하는 것들을 더 필기하고 싶겠죠. 그런 것들은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절대 책장사가 아닙니다. 책장사가 아니에요. 책장사가 맞아, 책장수가 맞아. 이런 것들이 원규정의 세계예요. 어쨌든 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필기할 수 있는 것들도 여기다가 다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부, 이해, 암기, 정리, 공부에만 집중하셔라 하는 것이 기본적인 강의의 취지예요. 원래는 한 오프닝을 2시간 정도 해야 돼요. 2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빨리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프닝은 요 정도까지 하시고 이제부터 잠깐 좀 쉬었다 갈 건데 이제부터는 뭐냐면은 1권의 언어와 국어의 세계를 바로 들어갈 테니 여러분들은 책을 어디다 펴시나 여러분들 20쪽 그대로 펴놓으시고 바로 진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쉬었다 갈게요.